올해 광복절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특별 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에 온 언론의 이제 집중도가 지금 주목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야권의 정치 지형에 새로운 변수가 되냐? 이게 지금 관건이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미 야권 분열의 카드다 그러는데 그렇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복권을 하기에 충분히 지금 시간이 무르익었는데 복권을 안 시킬 수도 없잖아요. 그런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야권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가 등장하게 되면 민주당 내의 지형에 있어서 일정 정도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예측이 나오는 것이고 민주당이 어떤 면에서는 그게 민주당을 그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경선을 하는데도 지금 투표율이 20%대냐 30%대냐 가지고 지금 고민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일극 체제에 대해서 정말 민주당을 사랑하는 원로들이 많이 걱정을 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매기 한 마리를 지금 풀어놓겠다라는 물론 그 권력이 지금 복권하는 것의 의도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상당히 활성화될 것 같아요. 그 김경수 지사가 사면이 된 게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직후인데요. 당시에 이제 사면만 되고 복권이 안 된 게 조금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일종의 끼워 팔기 한 거 아니냐. 대신에 어쨌든 흔쾌하게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복권은 미뤄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김경수 지사만 한 게 아니고 뭐 조윤선 전 수석이나 현기환 전 수석, 안종범 전 수석, 그러니까 국정농단 관련자들이죠. 게다가 이제 원세훈 전 원장까지 이렇게 이제 그 여권 인사들을 복권을 시키다 보니까 형평성상 야권의 김경수 지사 복권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반드시 이거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러니까 여권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포함시킨 게 아닌가 싶고 사실은 뭐 진즉됐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게 이제 야당 쪽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를 두고서 흔히 이제 친노 친문의 적자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노무현 정권 혹은 문재인 정권을 거쳤던 사람들 혹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자들 사이에 일종의 이제 구심력이랄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기대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민주당의 이제 대권 주자들이 그 이재명 대표가 독보적으로 그 앞서 있고 다른 마땅한 경쟁 주자가 없고 지금 전당대회에서도 뭐 8대 명이냐 9대 명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독주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대권 주자가 분명하다라는 것에서 오는 장점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까지 있잖아요. 만약 이재명 대표가 어떤 불의의 상황에 직면해서 대선에 출마 못하는 상태가 되면 민주당은 그러면 대선 주자가 있느냐 이런 어떤 불안감도 또 한편으로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그 다양한 대권 주자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당의 경쟁력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으로서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그 현 정권에서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지금 시점에 전략적으로 김경수 복권을 택했다라는 거는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해석인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뭐 8.15 앞두고 하는 8.15 사면이니까 지금 시점 아니면 뭐 다른 시점에 할 수가 없잖아요. 게다가 이제 여야 형평성 차원에서 포함이 된 거고 다만 본인이 뭐 해외에 있는데 연말쯤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들어와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정치 활동을 펼지 이건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뭐 대선에 출마할 거다 이런 관측도 있지만 김경수 지사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권력 의지가 강하지 않다. 주변에서는 막 부추기겠지만 때문에 좀 두고 봐야 된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본인 들어와서 이제 어떤 그 포부를 밝히고 어떻게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얘기가 이제 복권 얘기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이제 박영선 전 장관이랑 양정철 전 비서관 기용설 나왔을 때 사실 이게 이제 야권 분열용 카드로 복권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미 한번 돌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시점에 요게 이제 복권 얘기가 나오면서 아 이게 그러면은 그때 그림이
좀 이렇게 구도가 잡히더니만 결국 그렇게 가나? 뭐 이렇게 흔드는 카드로 쓰이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정성호 의원이 최근에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사면 카드를 야권 분열용으로 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대선 앞두고 민주당이 좀 분열김이 있을 때 복권 카드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이제 복권이 뭐 다음 주에 확정이 되겠지만 아마도 뭐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요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런 정치 공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실제 사실 여부하고 상관없이 권력의 그 입장에서 볼 때요. 야권 분열의 하나의 수단도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이미 야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마당에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대안을 제시해 주는 효과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라는 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뭐 양정철, 박영선 뭐 하면서 그 당시 시나리오가 나왔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시점이 굳이 대선 앞두고라는 것은 정성호 의원의 개인 생각이고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적절한 시점일 수도 있죠. 이미 이제 당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되겠지만 향후에 민주당 구도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김경수 전 지사를 볼 때 외의 현상으로 보면 권력 의지가 그렇게 없어 보이지만은 과거에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초선할 때도 권력 의지가 다들 없다 그랬었어요. 그냥 정치는 보면은 상황이 만드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은 비명이나 친문의 입장에서는 단비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보니까 권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지 아예 뭐 태어날 때부터 이 맞박에다 나 권력 이렇게 써놓고 나오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주변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또 환경이 또 형성이 되면 권력 의지도 이제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 뭐 없던 권력 의지도 생길 수 있죠. 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또 인간이라는 건 이제 환경이나 상황에 반응하게 돼 있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이전까지는 아주 그런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더라도 어쨌든 정치 활동의 장애물이 제거됐고 또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 그런 어떤 그 리스크랄까 이런 게 있고 또 주변에 김경수 지사에 대한 정치적 기대가 모이고 이러면 없던 권력 의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 박영선 전 장관 또 양정철 이런 분들 기용설과 더불어서 갈라치기를 위한 큰 그림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정무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정권이나 대통령실을 이렇게 밀도 있거나 전략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말하기 좋아하는 해석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그런 갈라치기의 큰 그림이 유효하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 대통령으로서 임기 후반기에 특히 퇴임 이후에 뭔가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도 못 믿고 한동훈도 못 믿겠다 솔직히. 이쪽 저쪽은 못 믿겠다. 양쪽 다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오히려 특히 이제 양정철 씨하고 과거에 가까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구집권 세력, 친문 세력과 손을 잡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어떤 약간 소설 비스무리한 얘기까지 도는데 그런 얘기는 이제 정치권에 놔두는 얘기들일 거고요. 결국 김경수 지사가 귀국해서 본인의 정치 활동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지 이런 것들을 뭐 보이지 않겠습니까? 연말쯤 되면 그때 좀 더 가시화되고 분명해질 거라고 보고요. 저는 저게 그러니까 민주당 내의 친명 세력 일각에서는 약간 그런 의구심의 눈초리로 이 상황을 보거나 혹은 오히려 이게 당내의 균열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우려를 하는데 저는 반대일 것 같아요. 오히려 당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런 그 민주당의 경쟁력을 다양한 대선 주자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래서 일극 체제라는 게 장점도 있을 수 있지만 취약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전혀 없다 그런 게 네. 그렇다면은 뭐 일사불란하게 갈 수 있겠죠 대선으로. 근데 당장 10월달에 선거법하고 지금 위증교사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고 또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상황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 어쨌든 차기 잠룡 중에 한 사람인 김경수 지사가 정치활동 장애를 벗고 뭔가 이게 이 정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조금 전에 그 당내의 친명계들이 조금 조심스러운 시선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친명계라는 사람들이 과거 문재인 정권 때는 거의 다가 친문계였어요. 비명계였고. 거기 지금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진짜 손가락에 꼽을 정도인데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요번에 최고위원 그 경선 보세요. 정말 다들 친명을 선언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지금 그런 표현을 조금 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선택지가 좀 넓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오히려 선택지가 그럼요. 넓어졌다. 그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가 후보가 되고 누가 되느냐보다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생명이 계속 이어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김경수라는 매기가 뛰어들었을 때 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여당도 그렇고요. 이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본인 자신은 이 행보가 굉장히 신중한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기도 지금 어떻게 할지 아직 결론을 못 내려서 영국에 있다가 이제 독일에 가서 좀 더 생각해보고 6개월 후에 얘기하겠죠. 근데 사실은 저는 아까도 잠깐 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명단에 뭐 조윤선 전 수석의 뭐 현기환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뭐 안종범, 원세훈, 권성택 전 그 대전시장까지 다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뭐 언론에서는 사실 김경수 지사 복권 문제 굉장히 집중하고 있지만 아까 댓글에서도 지적이 있었는데 이거 자기 부정 아니냐 수사를 누가 했는데 이런 얘기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자기 부정은 이미 그 했지. 전직 대통령들을 사면하면서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대통령 특별사면권이라는 게 그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도고 일종의 이제 통치권으로 법치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이긴 합니다만 국민들 법감정에 맞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가장 이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이 특별사면 제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면제도가 일반 사면제도하고 특별사면제도가 있는데 일반 사면제도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국회의 그래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그런데다가 그거는 특정 인에 대해서 사면하는 게 아니고 특정 법률에 대해서 사면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는 다 보편적으로 어느 나라나 있는 제도인데 이 특사는 그게 아니고 사람을 찍어서 그 죄가 뭐든 자녀 형량이 얼마 남았든 관계없이 일종의 대통령의 통치권으로 그 죄를 사해주는 이런 제도인데 봉건적이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아까 자기 부정처럼 이게 법치주의의 왜곡을 낳을 수 있는 거거든요. 다 지금 국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에 연루돼 가지고 그 형을 받고 유죄를 받은 분들인데 그걸 수사했던 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그걸 다 사해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그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힘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언젠가는 그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런 불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아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없앨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제한되는 게 좀 바람직하고 근데 그건 개헌상이에요. 또 제한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추후에 우리가 개헌 논의를 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도를 어떻게 제한할 건지 이것도 반드시 포함해서 논의해야 할 주제라고 봅니다. 그 아까 박 의원님 그 끼어 팔기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느 걸 끼어 팔았는지 잠깐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김경수 지사를 야권 분열에 활용하기 위해서 사면하면서 거기다가 그 여권의 다수의 전직 장관 내지는 뭐 대전시장까지 포함해서 끼어 팔은 건지 아니면은 그 사람들을 어쨌든 그 복권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형평성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김경수 전 지사를 끼어 판 건지 왜냐하면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복권 때도 이명박 대통령을 끼업한 건지 김경수 지사를 끼업한 건지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 많은 사람들을 여권에서 사면 복권시키면서 김경수 지사를 복권시켰다라는 거는 그 정치적 함의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볼 때는 여권에서도 결국은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출연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